이영렬 지검장 조사에 연수원 동기가 감찰한다. 공정성 논란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김재 변호사님, 합동감찰반이 어떻게 조사를 하나 봤더니 법무부 감찰반은 법무부 식구들을 조사하고 감찰반은 검찰 식구들을 조사한다. 바꿔서 해도 좀 성이 안 찰파네. 네, 지금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무부랑 검찰이랑 공범관계잖아요. 공범관계다. 그렇죠. 공범관계가 서로를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술 먹었으니 공범이죠. 그렇죠. 네. 공범이죠. 일종의 공범인데 서로를 조사하면은 서로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 본인도 같이 흠집을 받고 서로의 이제 비위 사실을 밝혀내면 본인들도 같이 비위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들을 묶어서 법무부는 검찰 조사하고 검찰은 법무부 조사라고 하는 건 사실 약간 좀 납득하기 힘든 네, 그런 일이죠. 그래서 메모드급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가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연수원 동기라는 게 사법연수원 18기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200명 정도의 연수원생들이 있는데 서로 다들 너무 잘 알죠. 또 이렇게 법조계로 함께 이렇게 진출한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굉장히 끈끈한 정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김 변호사님 사법시험 52회 통과하셨죠? 합격하셨죠? 그렇죠. 근데 52회 동기들도 친한가요? 저희 때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반 아니면 사실 다른 반 친구들은 좀 알기 힘들고 우리 반 위주로 그리고 또 학벌 위주로 같은 대학 출신들 같은 대학 출신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러면 굉장히 뭐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더군다나 검찰 법무부에 같이 몸담고 있다면 연수원 동기면 제대로 수사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전후 관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전후요. 검찰 수사를 지금 검찰은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병민 의원님. 제 식구 감싸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검찰의 큰 이유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못하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내부 감찰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 작년도에 도지구쇼에서 많이 보도했던 기억나시죠?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같이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다 내부 감찰로 시작합니다. 근데 내부 감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하고 나니까 아주 수사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외부에 눈치 보지 않고 특임 검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도 어느 정도의 혐의를 내부 감찰에서 좀 입증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특임 검사의 수사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임 검사의 수사로 사실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앞서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데 엄청난 범죄 혐의로 보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단계 더 나가서 결국은 밝혀내야 되는 거는 김영란법 위반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수사의 외압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었는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청와대 민정까지 연결돼서 결과론적으로 최종 타겟은 우병우 전 수석이 되는 거고 우병우 수석의 이름이 다시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임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밝혀지게 되면은 우병우 특검으로 가게 되든지 전반적인 재고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검찰이 해야 될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덮었던 측면들이 있는가라고 해서 검찰 조직을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 조직 개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수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돈봉투 사건은 고속도로 휴게소고 우병우 사건이 종착지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사법연수원 동기의 이 감찰반 팀장에 대해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검찰 조직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연수원 동기 관계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검찰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영렬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 18기,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 팀장, 정병하 대검 감찰 팀장. 이렇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의원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가 검찰이 이제 같은 연수원 동기니까 제대로 수사나 감찰을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한쪽 측면만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후에 비슷하게 그런 동지를 같은 동기끼리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건 맞지만은 그거는 검찰의 유능함과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간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 조직의 특수성은 어떤 동기보다는 훨씬 더 검찰의 어떤 권력의 눈치 보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요. 굉장히 유능합니다. 제가 또 이제 법무부나 뭐 이런 검사들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게 우수한 사람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와 있구나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찰반에서 어떻게 하는지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렇게 의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하긴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우병수 쪽이랑 친했는데 이 캐다가 결과 좀 안 되긴 했지만. 아주 정 의원님 생각이 예. 다르시다고 그래서 검찰 두둔하는 줄 알았더니 검찰 한 방 더 먹이는군요. 예, 이걸 전문용어로 돌려가기라고 하는데. 전후회보다 권력 눈치 보기가 더 세다. 예, 굉장한 과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내부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정성희 의원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아마 그리 할 거예요. 검찰은 동기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권력에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다른 측면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검찰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영렬, 안택은 두 사람의 문제와 별도로 검찰 전체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천명한 마당에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그거에 대한 차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감찰이 자칫 이번에 얘기된 술자리에 국한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좀 합니다. 그 부분에 보고 가령 예를 든다면은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거 반납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돈은 그냥 앞으로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집행하고 하는 이런 정도 선에서 얘기될 가능성도 전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특수활동비 다시 봐야 합니다. 예. 묻혀져 가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를 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문화부 차관으로 일할 때 저도 특수활동비를 저한테 배당된 것도 있었고, 근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보통 큰 유혹이 아닙니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해도 누가 그 견제할 방법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기밀을 위해서, 국가 기밀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거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뭐냐면은 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촌지 주고. 촌지요? 예. 또 비싼 음식점 가서 음식 대접하고, 골프장 가서 골프 같이 하고. 왜? 내가 내 조직의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우군하는 작업을 위해서 쓰는 이상한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확인해 보니까는 당당하지 못해요. 우선 그 관계가 당당하지 못하고 이미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봤더니 이게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뭐 몇 가지 문제를 내부에서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차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안 쓰겠다 하고 선언을 했고, 근거로 뭘 얘기했냐면은 국민 앞에 공직자는 당당해야 한다. 의심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부의 반발도 있었고 다른 부처의 눈치도 있었지만 갔고, 그때 기대는 제가 선언을 하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좀 따라와 주기를 기대를 했었죠. 문화부 차관이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뭐 다른 외교부나 뭐 통일부에서도 그럼 우리도 특수활동비 안 받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야기에. 따라온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도 제가 물러나고 나서는 다시 원위치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몇 차례 그 봤잖아요. 국회에서 원내대표 맡았던 분, 상임위원장 맡았던 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받던 분, 또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했던 분, 이런 분들이 특수활동비 가지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